자, 안녕하셨죠? 박PD의 부동산 매거진이고요. 저는 강남부동산 투자 길잡이 박영신 소장입니다. 꼭 이름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갭투자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갭투자와 깡통주택, 이게 연관성이 있는 거고요. 갭투자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차액투자예요. 전세보증금 또는 현재 주택담보대출, 대출금을 이용을 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소액으로 투자를 가능했던 투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2017년도 시장에 굉장히 활성화됐던 시기입니다. 부동산 대책들이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대책이 나왔는데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재건축, 재개발, 실질적으로 이제 재개발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줄이면서 규제 대책이 나오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갭투자 비율은 굉장히 늘어났던 시기였습니다. 보게 되면 2017년도 8월 달에 이제 규제가 나왔죠. 그 다음에 2017년도 9월 달에 갭투자 비율이 14.3% 정도 됐습니다. 그게 딱 1년, 2018년도 9월달 딱 되니까 그게 30%대까지 높아지더니 1년 단위로 봤을 때 거의 현재 10%대씩 올라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41.9%대까지 다주택자들 10채 중에 5채 정도는 갭투자를 이용해서 실제로 투자를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지역적인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했냐에 따라서 조금 현재 울고 웃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갭투자가 또 어떻게 움직였는가에 따라서 관심들 많이 가졌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변동률을 좀 보게 되면 20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한번 4년 정도 통계를 한번 잡아본 게 있는데, 통계는 통계일 뿐, 그렇지만 통계를 가지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저점이었던 시기가 2019년도부터 2020년도 시장, 요때가 한 1년 정도 텀으로 해서 가격이 조금 더 하락했던 시점입니다. 당연히 갭투자 비율도 줄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 매매 대비 전세가율도 줄었습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 금액의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2021년도 시장이 되면서 약간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상승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갭투자율도 덩달아 올라간 거고요. 서울 갭투자 비율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 항상 주기적으로 사이클을 움직이면서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을 하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가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2021년도 하반기까지는 계속 끊임없이 올랐습니다. 그랬다 2022년도 상반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조금 안정화가 됐고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말씀드린 대로 대외적인 부분, 코로나, 전쟁, 뭐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대외 경제도 안 좋았고요. 그렇다 보니까 갭투자 비율도 당연히 줄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쭉 이제 이어져 온 거죠. 2023년도 상반기 시장까지 쭉 떨어지다가 지금 이제 하반기를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던 거. 이게 약간 반등식이다. 갭투자율도 같이 반등을 하고 서울의 전세가율도 같이 좀 높아지고 갭투자 비율도 높아지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도 높아지고 같이 덩달아서 오르는 요 시점에 딱 도달을 한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여건상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그 변화에 따라서 같이 나도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서울의 갭투자율 변동 추이를 한번 볼게요. 2019년도부터 2023년도 4월 달까지 딱 기준으로 잡은 건데, 강남권을 봤을 때는 얼마 정도 갭투자 비율이었냐? 2019년 당시에 18.7%, 그 다음에 강북권이 17.7%. 거의 차이가 없죠. 1%포인트 차이인데 이 비율이 거의 유지가 되면서 쭉 연결됩니다. 2021년도까지 떨어지면서 2022년도가 딱 되면서 역전이 됩니다. 강북권이 15.4%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강남권이 14.4%, 딱 1%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형태로 현재 유지가 되다가 역전이 됐다. 그 이유는 뭘까요? 15.4%를 차지하고 있는 강북권에 그만큼 수요가 더 많이 몰려서 실제로 그 지역에 갭투자 물건들이 그만큼 많이 나와서 이럴 수도 있겠지만 시장의 동향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강북권 같은 경우는 저가의 매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가의 매물에 그거보다도 더 저가의 매물들이 쏟아져 나왔던 시기가 2022년도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지난 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한 정책들을 많이 썼단 말입니다. 집을 갖고 있었던 갭 투자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다주택자란 말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물건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나는 물건을 정리해야 되는 시점이다 보니 조금 싸게라도 팔아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는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매매가가 오히려 떨어진 거죠. 그렇다 보니까 더 작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했던 거예요. 강북권이 실제로 15.4%대가 높아질 수 있었던 여건이고요. 반대로 14.4%밖에 차지 안 했던 강남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갭 투자를 하더라도 가격이 좀 높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 심리만 줄어든 것 뿐이기 때문에 매물이 줄면서 현재 투자 비율도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2022년도와 23년도 보게 되면 이때는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죠. 16.9%를 차지했던 강남북이 9.6%대까지, 그 다음에 16%를 차지했던 강남권이 9.7%대까지 거의 똑같은 형태로 떨어지긴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여지는 충격은 어디가 더 강할까요? 강북권입니다. 15.4%를 차지했던 2022년도에 진입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갭 투자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이 하락을 하는 시점이다 보니 그렇게 되면 막차를 탔다라는 느낌을 받은 사람들이 이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샀구나. 사자마자 떨어졌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투자자가 많이 몰리면 몰릴수록 그 물건에 대한 값어치 높아지는 건데 그만큼 투자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 물건에 대한 값어치가 그만큼 현재 실제로 평가 금액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충격은 강북권이 더 크다. 이런 주택들이 대부분 다 깡통주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깡통주택은 이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서울 지역의 전체적인 통계를 보게 되면 강남과 강북, 이거는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강북권역이 20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따졌을 때 12.2%, 15.4%, 9.6%까지 떨어졌고요. 강남권역은 13.5%, 22년도에 14.4%, 그 다음에 23년도에 19.7%대까지. 이건 지금 현재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함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북권이 갑자기 현재 전세가율이 높아졌던 부분은 너도 나도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됐네.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던 시기가 도래했다. 소액 투자 가능하죠. 근데 매매가의 한기 부딪힌 지역이에요. 전세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매매가까지 같이 끌어내리는 겁니다. 이게 매매 수요보다는 임대 수요가 많기 때문에요. 소액 투자가 가능하지만 향후에 투자 가치가 어떠냐? 사실 별로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전세가율이 낮은 지역은 실제로 매매가가 대비해 갭 차이가 크기 때문에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돈이 좀 많이 들어가야 돼요. 크게 요동치지 않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 추가 물량의 한계가 있죠. 재건축밖에 더 있습니까? 강남권에는 재건축 말고는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것들 따라서는 공급량의 한계가 있으면서 수요는 집중되는 지역, 이런 지역이다. 갭 투자는 어렵지만 가치는 충분히 연결될 수 있다. 이런 거를 꼭 포인트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 수치를 보게 되면 말씀드린 그 시장 동향이 어떻게 되는가, 이 지역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갭 투자에 관련된 내용, 서울 지역만 비교해서 조금 유감스럽긴 하지만 표준으로 잡을 수 있는 지역적인 여건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지역을 통계로 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깡통주택,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깡통주택, 그게 어떻게 발생되는가, 그런 부분까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정보 매체를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 작은 소망이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활발하게 제작을 할 거고요. 많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신청 부탁드리고요. 박PD의 부동산 매거진이었습니다.